정태정 개쉬운 경찰학 17강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183번 보겠습니다. 1번. 훈련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수상석 상에서 발휘되지만 개별적 구체적 상에 대해서 발휘될 수가 있다. 그렇죠? 많이 봤던 건데 언제 이런 경우냐면 훈령이 직무 명령을 개발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개별성과 구체성을 줄 수 있고 또 앞에서 배웠던 지시잖아요. 지시. 이 지시 같은 훈령은 처음부터 개별성과 구체성을 띠는 그런 훈령이죠. 1번은 맞는 거고 훈련과 직무명령 모두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발휘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훈련과 직무명령에 대해서는 법률 위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3부 훈련은 복귀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하급 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을 위반해서 행해진 경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훈령을 위반해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허가 영향을 안 주는 것이 원칙. 왜 그런다면 원래 이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훈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처음부터 훈령 따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법규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훈령은 우리 경찰 조직 안에서 어떤 사무 처리 어떤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훈령을 위반해서 경찰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알아둘 필요가 있죠. 4번 이게 틀렸죠. 이거는 이제 실질 요건하고 형식 요건 두 개 구별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법규 위반하지 말 것, 공익에 반하지 말 것, 실현 가능할 것, 이런 거는 실질 요건인데, 마지막에 있는 거 있잖아, 그죠? 훈련권에 있는 상급관청의 것. 이거는 형식적 요건이 되겠어요. 쉽죠? 간 문제긴 한데. 184번. 자, 1번.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해서 부하 공무원에게 바라는 명령으로, 그지? 당의 공무원만 구속함에 따라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자,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 그쵸? 근데 거꾸로는 되죠. 훈령은 때에 따라서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직무명령과 훈령 모두 법규는 아니다. 이제 대내 외적 구속력이 없어. 틀렸죠? 이게 외적 구속력은 없는데 내적 구속력은 있지. 그지? 그래서 직무명령과 훈령을 위반한 경우 대내적으로는 징계 책임을 지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 직무명령은 부하 공무원 개인을 구속함으로써 수명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합니다. 지금이 이제 그 1월 달 말인데 지금이면 거의 뭐 순경까지 이제 거의 인사이동이 끝났겠네. 만약에 어떤 부하 공작공무원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 그 친구가 다른 데로 만약에 갔다 하면 그 직무명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의 변동의 영향을 받는 건 직무명령이고 훈련은 그렇지 않죠. 훈련은 관청 대 관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85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건 이제 22년도 2차 문제인데 이때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행정법 문제가 제일 많았었고 1번 폐기물 처리업에 관해서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확대한 비용을 대해서 허가 요건을 확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불허가 처분을 했단 말이지.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이런 사례가 있죠. 여기에 신뢰보호원칙. 행정기본법 12조 나오거든. 여기요. 이번 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서를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시에다가 기부 전압을 하겠다 하는 관계없는 걸 붙였죠. 그래서 부당결부 금전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3번 같은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이나 위의 성격이나 정도를 고려해서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양정 갖다가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그거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 이것은 비리를 저질렀어. 응? 똑같은 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위에 따라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요. 과거에 또 그런 징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또 가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징계 종류를 선택하고 양정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평등 원칙은 있잖아요.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상대적 평등이거든.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평등이 되겠지. 1번, 2번, 3번 이게 맞는 거고 4번이 틀렸죠. 4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것 같은데 행정이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죠. 그리고 평등 원칙 있죠. 평등 원칙. 이걸 매개로 해서 구속이 되는데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 배웠죠. 그래서 적법한 것까지는 맞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량 준칙이 뭐예요? 재량 사무의 기준을 정하는 훈령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재량 사무를 할 때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행하겠지. 똑같은 재량을 한다면 똑같은 재량 준칙을 종식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건데 그렇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적법일 때 재량 준칙이 구성돼서 같은 사항은 같이 결론을 내줘야 돼. 그게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거든요. 근데 위법한 거는 그게 아니지. 위법한 것까지 평등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에서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한번 본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경찰 조직과 권한, 여기부터는 이제 경찰청 직제, 그리고 경찰법 이런 내용을 표현. 하부모는 보니까 옛날 문제거든. 옛날 문제는 더 어려운 것만 보고 정답 위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변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1991년도에 경찰법이 만들어졌고 그게 쭉 하다가 새 경찰법이 2011년에 이때 이제 개정이 되자 시행이 되잖아요. 그거 맞춰서 옛날 거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변형이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1번에 보면 이제 경찰행정 축제를 위해서 경찰에 관한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관청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에요. 행정관청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쉽게 말하면 독립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야. 독립성. 독립성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 누구 간섭을 안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결정된 거를 자기 이름으로 밖으로 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의사결정권이 있고 두 번째가 대외적인 표시권이 있을 때 그거를 행정관청이라.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은 아니지. 지구대장은 뭐냐면 그 경찰서장을 도와주는 보조기관이에요. 알겠죠?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은 서장의 보조기관이 계돼. 1번은 틀린 거고. 2번. 자, 경찰한테 관한 의사에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자기의 명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한다. 그 의결기관은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것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표하지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는 일단 행정안전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바꿔 표할 때는 행정안전부 이름으로 바꿔 표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경찰위원회 의결기관인데 그 뒤에 있는 인사위원회 이건 자문기관이거든. 그 이번 틀린 거지. 이게요. 그래서 의결기관하고 자문기관 차이가 뭐야? 의결기관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의결된 의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 그 자문된 의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자문은 건치면 되는 것이지. 자문된 의사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이거 의결기관이고 이건 자문기관입니다. 3번 청장은 국가경찰관 심의 의결 사항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청장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는 거죠. 서장은 경무관, 경정 또는 경정으로 보합니다. 그지? 1번, 2번, 3번은 틀린 거는 거지. 4번이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경찰법 있죠. 새 경찰법. 국가경찰위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2020, 올해가 24년이죠. 4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딱 뽑으라 한다면 이 경찰요원 요겁니다. 요거하고 이제 경찰청장에 가는 거 있죠. 거기 가장 많이 나오지. 그래서 경찰윤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경찰국이 쪽이고, 좀 많이 보셔가지고, 당연히 맞춰야 되고, 시험은 무조건 나올 텐데, 틀리면 안 돼. 응?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찰윤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4번 같은 거 있잖아요. 국가경찰사무외.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나왔지. 응? 국가경찰사무 중에 이러면 안 돼. 왜이지? 왜? 바깥했잖거든. 이런 것도 내 시험에 많이 나왔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휴권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여기 이제 관청, 자문기관, 의결기관, 파악이 있는데 이 관청이라는 게 그 독립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단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결정된 거를 자기 이름으로 밖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관청이라는 겁니다. 청장, 지방청장, 사장. 근데 지구대장이나 발출상은 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좀 특이한 건데, 소청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관청이거든. 얘도. 여기는 이제 독임제죠, 독임제. 독임, 무슨 말이야? 이거 보세요. 자, 청장 단 사람이고, 시도청장 단 사람이고, 소장 단 사람이잖아. 한 사람이 한다 해서 독임이라고. 독임. 그 독임제 행정관청도 있고, 여럿이 하는 합의제 행정관청도 있지. 이게. 그래서 이제, 뒤가 보면 배우겠지만, 경찰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했을 때 불복 구제해 주는 게 중심사유이죠. 그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이제 관청의 지위를 가지는 건데, 이건 특이하게도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성 있는 행정관청이지. 그래서 경찰청장, 지방청장, 서장은 독임제 행정관청이라고 하고, 소정수사는 합의제 행정관청.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 보통 간청을 물어봤을 때는 보통 정답이 지구대장이 답이지. 지구대장은 수정의 보조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187번, 이것도 옛날 문제다, 그지? 틀린 것만 보면 기억은 틀렸죠. 자, 보시면 경찰청장의 제청이 아니죠. 원래 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는 거거든.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청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시도인데 시고라고 그러죠. 못합니다. 시도자치경찰 이렇게. 기억은 내용도 틀렸고 타도 다 틀려. 그 디귿에 보시면 국가경찰의 정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하고는 매월 2회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한 번 냈거든. 지금은 틀린 거고. 뒤가 또 나오니까 차차 합시다. 옛날 시험 문제죠. 이건 조금 시간도 좀 줄일 겸 넘어가고. 자, 여기서 이제 경찰법에 보면은 8조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한다. 두 사람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거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거든. 이게 그리고 1번, 2번, 3번 있는데 이게 3년, 3년, 3년. 이 333은 뭐냐? 왜 있냐면 정치적 중립성이 있습니다. 당적을 이탈하는 것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되는 거죠. 공직에서 퇴직하는 것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그다음에 군인. 여기 복권은 없죠. 복권 집어넣어가지고 시험 내겠다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정치적 중립점에 이렇게 보시면 돼. 4번 이거는 문제. 우리 공무원 결격자를 말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청의 규정, 이거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이 있는 거지. 위원장은 비상임 중에서 고성한다. 위원장이 사고 나면 이제 상임위원이 먼저 하고 상임위원도 없으면 연장자 순으로 하는 거죠. 알겠죠? 이제 신분증 쭉 가가지고 남아는 사람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정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임시일 할 수도 있죠. 세 사람 이상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소청심사위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청심사위 같은 경우도 뒤가 확인할 건데 알아둘 게 우리하고 관련되는 거 있잖아. 경찰과 관련되는 거는 인사혁신처 밑에 있는 거거든. 그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부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인사혁신처 밑에 있는 소청심사위 여기서 하고 있지. 여기 관할이. 근데 요거 이제 옛날에 시험 나왔었는데 구성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국회라든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관련 여기는 다 비상임위예요. 좀 다르지. 옛날에 시험 나온 적 있었거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합시다. 그 188번 요거는 하나만 볼까요? 1번이 틀렸다 그지? 자,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입니다. 위원장 및 5명은 비상임이고 한 사람은 상임이죠.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안 되거든. 이렇게 1번이 틀린 거야.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2번까지 볼까요?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요것만 한다 하는 거. 그 깔아주시면 되겠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런 문제 또 나옵니다. 옛날 문제는 시간도 좀 줄일 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89번도 뭐 같은 그런 문제인데 일단 기억해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그렇죠? 경찰청장은 경찰관의 동의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그냥 거쳐서 대통령이 명한다. 이게 국회 인사청문을 꼭 거쳐야 된다. 국회 인사청문이 대통령 인사권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자가 있는 사람도 국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은 자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대통령 임명할 수도 있어. 거치면 되는 거지. 그다음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가 없다.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에다 법률을 매실 때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경찰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밑에 해설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자,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 감독을 할 수 없지. 예? 수사에 관해가지고.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많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6번 같은 거,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 감독할 수가 없다. 이가 원칙입니다. 이게요. 그 예외가 있긴 했지. 여기 보시면.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조심할 게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말해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 감독을 만약에 시작을 하면 국가경찰청은 여기다 보고해야 돼요. 이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틀린 말이야. 국가경찰위원한테 보고한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 지감독을 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 물론 급할 때는 구두로 하고 이제 서면으로 나중에 이제 제출하기도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지휘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190번 요거는 요것도 뭐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죠. 여기 보시면 위원장과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있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조심할 게 이제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위원장이라고는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어? 비상임 중에서 호선하게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일본에서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위원장, 요거는 조금 틀렸습니다. 요것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대청으로 국무총리부처에서 대통령이 명한다. 이렇게 가야 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상임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가야 돼. 그죠?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2요구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는 거지. 그죠? 요것 때문에 비판이 많아. 말은 의결 기한이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의결 기한이야. 그래서 법상은 의결 기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심의 기관에 불과하다. 이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신분보장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직으로부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헌할 수 없죠.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그 다음에 군인. 복권 이런 건 없죠. 그러면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 191번 요거는 음, 이건 택배에서 그랬대, 그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했을 때는 국회에 대한 탄핵 소치를 의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어?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했을 때.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뭐 잘리겠지. 그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틀린 거고. 그다음 기업 같은 이런 경우는 왜 틀렸죠?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인데 국무총리의 제청. 그래서 틀린 거지. 그런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문제기도 하고 내용도 쉽고 192번 요것도 뭐 비슷한 문제인데 1번은 이제 일조 목적을 말하는 거거든. 이게 그 다음에 치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그 정부조직법 34조이죠. 거기 이제 5항 같은 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3번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 3번이. 잡아.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시도 경찰청을 둔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예상 문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된다면 시도의사 소속으로 나오고 있거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쓰면 안 됩니다. 이게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지. 옛날식 표현으로 시도의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이라고 하면 안 돼. 요거 있잖아요. 설명을 하면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어, 옛날에도 시도의사 소속으로만 법적으로 두었지. 시도의사가 지방청장을 지감독할 수는 없었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뒀을 뿐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도의사가 시도경찰청장을 지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찰법상 형식적으로 시도의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라고만 돼 있었고 지금은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안 해놨어. 그냥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옛날식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조심하시고. 4번 같은 경우 있죠, 4번. 이 정답이 지금 이제 4번이 틀렸죠? 여기 보면은, 폭군이 아니잖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청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그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4번 요거는 좀 틀렸습니다. 얘가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서 조심을 좀 하시기 바래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어? 조심해야 돼. 옛날에는 시도의사 소속으로 했거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조의 목적, 민주성과 효율성. 그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요 규정이, 여기 이제 경찰법도 있고, 정부조직법 34조 5항도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심하시기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라고 해야 되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193번, 이것도 뭐 옛날 그런 문제인데, 일단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7명이다, 그지? 위원장이 5명이는 비상임이고, 한 사람은 상임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합니다. 이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법상 소속은 어디예요? 법상 소속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있죠. 그러나 일은 경찰청에서 한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민주성을 또 중요하게 여기면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뒀던 거거든. 근데 효율성도 중요하잖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찰청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왜 그래요? 경찰하고는 일을 하니까 경찰하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참 중요하거든. 옛날에 여기 한번 내스경에 떴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갖다 통제하는 기관인데 왜 경찰청에서 일을 해?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 근데 그거는 하나만 하고 둘을 모르는 거지. 민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경찰에 가서 소통도 해야 되고, 그지? 그래서 효율성 때문에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민주성을 위해서는 어디? 행정안전 밑에 있는 거고, 효율성을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일을 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조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그다음 제재기관 가반수를 출소가 출소기관 가반수 합의로 확인한다 하는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194번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밑에 해설 한번 볼까요? 경찰법 3조가 나와 있죠. 앞에서도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 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의 보호죠. 범죄 피의자면 안 돼. 피해자. 그러니까 경비 요인 경우 대간첩 대틀의 작전 수행. 그 다음에 공공안정에 해당 일부 의무가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이렇게 이 범죄의 예방, 위험의 예방. 잡으세요. 여기 범죄의 예방 진압에도 있고 여기는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범죄라고 되어 있으면 범죄 예방과 진압 이렇게 하는 거고 위험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라고 됩니다. 여기서는 진압이라고 쓰면 안 되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과 진압 이렇게 되는 거고 위험의 예방과 대응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응. 여기서 지나가면 안 돼요. 조심할 필요가 있지. 190원 경찰법상 시도 지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자는 것은 이게 16년도 변형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시도경찰청 옛날 말로 지방경찰청 이러면은 어떤 변형시켜서 조금은 좀 혼란스하게 있습니다. 1번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관할구에게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견해장을 지휘감독을 합니다. 1번은 맞죠? 자,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앞에가 엇갈리는데 시도에 예?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렇게라고 그랬지.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그래서 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경찰인을 둔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인을 둔다. 그거는 맞죠. 이렇게.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거는 맞거든. 근데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건 틀린 말이지. 그걸 잘 하셔야 된다.
3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행업분상, 그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소장수속으로 찍어들은 파출소를 두고 설치 기준은 치안 소유나 교통, 어떤 지리 이런 거죠.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틀리면 이제 3번, 응? 여기 틀린다, 그지? 조심할 건 2번을 조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 소속으로 국가경찰인을 둔다. 맞죠? 시도의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인을 둔다. 그것도 맞지? 이제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것도 맞죠? 근데 시도의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둔다. 그거는 틀린 거지. 그게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